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입니다. 자, 오늘도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 주시려고 나오신 전대엽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최인수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화면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죠? 저희가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외부에 나왔는데 소감 한 말씀. 좋다. 이제 좋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전국 유람을 시작했다. 마을 진담 전국 유람 편의 제 1편. 갑갑한 스튜디오 연구실을 벗어나서 이제는 전국을 돌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앞에 부분에 나온 이 협찬을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새로운 걸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옛날 거 그대로네요. 어찌 된 건지 좀 설명을. 이게 저희가 협찬해 주시기로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협찬 실제 제작을 하셨는데 뭔가 좀 약간 거시기 해서 뭔가 좀 더 예쁘게 다시 한번 제작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제작 중에 계십니다. 약간 뭐 형편없이 만들어서 재제작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건가요? 그렇게. 그분 누구시죠? 그분이 이제 좀 뜨겁게 페이스북도 달고 있었던 잠깐이나마. 그렇죠. 그 S 대학의 이제 오 교수님이라고 일명 조지 클루니를 닮으셨다 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이제 오지 클루니 교수님, 오지 클루니 교수님이라고 이제 줄여서 오니 줄여서 오니 좋다. 서울에 사시니까 서울 오니. 그렇죠, 서울 오니. 이쪽에 오시면 여기 오니. 언제 오니?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번에 협찬을 못 하셔서 이 협찬 대신 저희가 요거를 미안하지만 좀 다음을 위해서 좀 띄고요. 좀 없어 보이긴 하죠.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협찬하시는 분 좀 분발하시라는 의미에서 요즘 띄고 대신 저희가 좀 다른 것들을 좀 잠깐 협찬은 아니고 저희가 좀 홍보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승창의 넥스트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의 삶을 바꾸는 11가지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건데 뭐 아시잖아요. 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근데 하승창이 누구시죠? 하승창은 이제 잘 아시는? 뭐 저희 그 작년에 우리 베를린에 있을 때 제가 자주 모시고 이제 맥주 같이 한잔 했었었는데요. 이 전 청와대 서혁신 수석님이시고 그렇죠? 그 전에는 서울시 부시장으로 이제 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참여연대로 이제 오랫동안 그 시민사회에서 잔뼈가 굵으신 저희들의 친애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뭐 도시의 삶을인데 어느 도시인지가 궁금해지네요. 그 작년에 베를린 계실 때 뭐 그 굉장히 카메라를 좋은 걸 딱 들고 다니시면서 직접 이 사회혁신과 관련된 이 베를린한 도시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혁신을 꿈꿀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해서 만든 이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11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회주택에 관한 얘기, 도시재생에 관한 얘기, 뭐 반려견 이야기도 있네요. 그렇죠. 반려견 얘기, 뭐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관한 얘기, 사회적 안전망이 동네 가게를 지킨다 등등등. 근데 이 책이 사실 뭐 내용은 뭐 이쯤에서 하고요. 내용은 나중에 추후로 좀 자세히 다루고 이 책이 사실 완성된 책은 아니죠. 좀 급하게 좀 내셔서 요것을 저희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이 책을 조금 더 집필해서 이제 완성본을 20가지 정도로 만드시려나 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11가지라서 약간 얇기도 하고 읽기도 좀 편하게 되어 있는데 한 20가지 정도 되면 읽기는 편하실 것 같은데 이제 내용적인 거는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서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2세기를 또 준비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좋은 지침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승창 수석님을 소개해달라니까 제가 잠깐 당황했어요. 왜요? 생각이 안 났어요. 하승창 수석님이 좀 분발하셔야겠네요. 아닙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약간 좀 새로운 걸 혹시 제안할지는 모르는데
그거는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승창의 넥스트 플랜 네. 여러분들 함께 좀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저희가 원래 뭐 본업이 이 소개가 아니라 본업은 저희가 또 남들 진담을 하는 자리잖아요. 마을 진담을. 예. 예. 어떤 주제를 좀 가져오셨는지 뭐 전 박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제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이제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것인데요. 예. 이제 제가 제도 설명을 쭉 하는데 주민자치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전 회에서 추첨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전에가 이제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가 마을자치회가 이제 저희 주제였었고 그때도 이제 뭐 추첨제를 하게 되면 잘리는 거 아니냐. 예. 잘리는 거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얘기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추첨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마을자치회가 활성화된 농촌 지역 얘기도 좀 했었고요. 사실상 또 농촌 지역에서는 또 이장협의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장협의회나 직능단체나 이런 다양한 기존의 어떤 주민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들이나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주민자치회는 이제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 통장협의회나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통장협의회일 테고요. 농촌 지역 읍면 단위에서는 이제 이장협의회가 될 것이고 보통 저희가 이제 합쳐서는 이통장협의회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 단위의 통장협의회도 사실은 뭐 기능들이 있을 거고 통장들도 이장들도 이제 기능이 있을 때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사실 제가 아까 통장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장협의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장이야 마을에서 사실 이 행정구역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 서비스나 공공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기본 단위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제 농촌에선 사실은 이 자연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형적인 여건에 의해서 하나의 자연부락처럼 형성된 마을 그것들을 리로 해서 사실 리가 마을이라서 이장님들이 파워가 있는데 또 도시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 또 어떻게 보세요, 통장협의회를? 저는 통장협의회는 이장협의하고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장님이나 이제 통장님들 다 사실 읍면동 단위의 이제 행정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 주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단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많은 역할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도 않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전에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동대표로서 이 통장님들을 만나 보면 실제적인 주민과의 접점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약간 소식지 정도를 이렇게 어디 뭐 엘리베이터 앞에 갖다 놓는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의 대표이냐 아니면 대표성 일부의 대표성이라도 갖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단위에서의 통장협의회는 주민자치와의 관계 속에서 그다지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장협의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좀 정리를 하면 통장협의회는 사실은 그냥 행정의 어떤 뭐 주민들에게 뭔가를 알리거나 뭐 이럴 때 어떤 행정의 가장 말단 전달 기능 정도라서 사실상 도시에서 뭐 통장이 갖는 어떤 뭐 주민들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도시 마을 그 농촌 마을에서는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제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리라는 형태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들이 활성화돼 있고 또 일부는 이런 이장들이 또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한 다시 말하면 주민 대표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장님들은 대부분이 아마 선출에 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상당히 그런 적이 많죠. 그러니까 통장들은 그냥 이 동사무소 아니면 그 행정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개 모집을 하면 자기가 통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지원해서 약간의 뭐 선정 과정을 통해서 그냥 되는 거거든요. 손들면 먼저 해서 하면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30만, 40만 원 정도의 아마 그 지원금을 받고 월급 형태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는데 이장님들은
아마 마을회관 같은 곳에 모이셔서 예. 뭐 선출되는 걸로 제가 선출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장 의장은 상당히 좀 다른 그렇죠. 역할이다. 다르다 일단 대표성을 갖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주민들의 투표라는 정치적 위임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주민의 대표로 뽑은 사람 이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읍면동이라는 리보다는 큰 영역에서 주민자치를 구성할 때 그렇게 주민 대표성을 이미 띠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주요 이제 기능 내지는 역할로 우리가 네. 포섭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네. 의문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왜 소각 예. 드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의문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죠. 예. 그러니까 왜 리에서는 선거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왜 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이걸 뽑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와 농촌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특징이 있는데 삶의 형태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호간의 유대 관계가 다르고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주민들의 동질성도 좀 많이 다르고, 예, 주민들이 굉장히 좀 동질성이 높죠. 그리고 그리고 과거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다르고. 예.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삶에 필요한 어떤 기초 생활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수도라든가 뭐 상하 수도라든가 네. 아니면 뭐 가스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뭐 도시에서는 뭐 그냥 물만 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 계획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스 공급망이나 수도 공급망들이 잘 돼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농촌에서는 네. 농촌에서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밀집된 곳에 망을 잘 깔아서 공급하는 것은 되게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몇 사람 안 되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우리가 수도관을 거기서 먼 곳에서 이렇게 끌어오고 이런 것들은 되게 사실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공공 인프라 서비스들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전공자니까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자꾸 나서서 죄송합니다. 이 마을 상수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 환경부의 마을 상수도 네. 사업 같은 거 보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뭐 상수도를 뭐 옛날에 우물 파듯이 이렇게 시설을 자기네가 투자해서 만들면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뭐 이런 형태의 사업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유재산, 공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설치를 행정에 요구하거나 할 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개별화되어 있는 개인 가구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들을 그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그렇죠. 대표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 대표자들은 그냥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 어찌 보면 자꾸 책이 넘어지네요. 이거 서 있어. 하수성님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대표자로서의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들이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전통적으로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장은 어찌됐든 좀 다른 통장과는 조금 더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결국 마을 재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마을 주민들이 적절하게 분배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어떻게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분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을 주민이나 마을회를 중심으로 사실 잘 관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장님들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마을의 대표라고 우리가 봐도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뭐 강의도 하거나 또는 컨설팅도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니다 보면 이 도시 지역에서를 중심이 돼가지고 주민자치를 뭐 기획하거나 계획하는 이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통장 협의와 관계는 별 말씀들을 안 하죠. 네, 말씀들 안 하시네요. 근데 군 단위에 가시면 이장 협의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가 아픕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때문에 저희가 뭘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반대하시지는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이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여태까지 아까 그런 공공 인프라 문제부터 해서 뭐 소규모 수건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해왔는데 특히 이장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장 개인이 아니라 또 이장들의 모임이잖아. 모임이죠. 이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걸 했었는데 이 주민자치가 되면 이 주민자치가 다 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 불안감, 그로 인해서 이 주민자치에 대한 반대하는 이런 기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박사님도 뭐 그렇게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추첨제 얘기도 좀 하시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협의회든 이장님들의 그 실체를 예. 존중해 드려야 된다. 아, 존중해야 된다. 예. 예. 저도 뭐 예. 100%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추첨제라고 하는 것을 뭐 100% 하면 좋겠지만 음. 초기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이장협의회나 이장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일부 추천제라고 하는 거를 추천 예. 말고 첨이 아니라 추첨을 천. 기반으로 하되 예.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음. 그 이장협의회의 일부 추천권들을 좀 보장해 드릴 수도 있지 보장해줘야 않겠는가. 된다. 원활한 뭐 출발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예를 들면 이제 표준 조례안에 100% 다 추첨제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도 있죠. 농산어촌에서는 기존의 어떤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장협의 읍면동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실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전부 다 글로 대체된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권한들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그 권한이 이렇게 크지도 않으세요. 근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저는 그래서 이장협의회와의 관계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읍면동에 또는 읍면에 이장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직능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 예.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노인회, 추천제로. 예. 뭐 새마을회, 그렇죠. 뭐 기타 등등의 뭐 다양한 직능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뭐 소상공인 예, 무슨 협의회, 전통시장 협의회, 네. 뭐 상인회, 뭐 이런 예, 것도 있고, 의용소방대, 소방대도 있고, 예. 학부모 모임도 있고, 모임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있죠. 이 직능 단체들에게 다 추천권을 보장을 해서 추천을 다 한 명씩 하시게 할 건가? 예, 예. 아니면 알아서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오세요 할 건가? 예. 뭐 이 문제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예. 해안을 보여주십시오. 잠깐 바닷바람이 차서 제가 잠깐 기침을 했는데 그래요? 코로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저기 깜짝 놀래요. 요즘 예. 코로나 하면. 제가 아까 열재했을 때 36.4도였습니다. 한 1시간 36도. 예, 네. 저보다 0.4도 낫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는 다 추첨으로 뽑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추첨으로 뽑는 무슨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을 별도로 뽑으면서 동시에 추천제나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직능단체들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 어떤 자치 모임들의 이 대표들을 추첨제나 네. 아니면은 저기 당연직과 같은 형태로 좀 당연직의 주민자치 비율을 만들 수 있겠죠. 예. 네. 그렇게 좀 제도 믹스를 통해서 근데 당분간 주의할 것은 이러한 직능 단체든 이장협의회든 이쪽에 실제적인 역할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셔서 네. 실제 행위들을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기여하시는 건 좋은데 자칫 이 비율을 너무 많이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결국 그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네. 이런 직능 단체나 이런 단체 협의회가 돼버려요. 협의회가 된다. 예. 단체 협의회와 주민자치회는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추천제의 비율, 추천으로 선출할 수 있는 비율을 적절하게 적절하게.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어제 그 얘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오늘 계속 선수를 치시네. 아니에요. 이제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뭐 몇 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평균적으로 5대5 정도 생각하시는 것 저는 많다고 같더라고요. 예. 5대5 많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5대5 가는 것도 있고 6대4 40% 정도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한 30% 30%. 예.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 30% 이내로 해내고 예. 이제 1기를 구성을 하고 나면 그 2년의 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2기를 갈 때 그 비를 약간씩 줄여내서 예. 이제 100% 추첨제 또는 뭐 어쨌든 이 당연직 비율을 좀 줄여내는 거, 네. 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박사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결국은 추첨제 형태 어떤 무작위성 내지는 그것이 갖는 공평성, 그러니까 비인위성의 구성 형식으로서의 민주성을 갖추되
다만 지역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장 협의회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농산어촌 지역이나 이런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적절하게 당연직이나 아니면 추천제를 섞어서 가되 원래는 추첨제가 정책 취지이기 때문에 횟수를 거듭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이걸 줄여서 추천제로 간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경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면서 간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올 2020년 4월에 나온 표준 조례안에도 예. 꼭 따라야 되는 거 아니면 뭐 남들 이제 권고되는 아니인데 30명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최대치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그냥 이렇게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50명, 60명, 그 뭐 70명, 80명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초기에는 이제 이게 주민자치회가 많은 권한들을 어떤 권한일지 모르는 많은 권한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자꾸 일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표준 조례안처럼 30명 이상이 구성으로 한다라고 하면 추천제가 없어도 그냥 자신들이 6시간의 뭐 교육 이수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추천제나 당연직의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100% 추첨제로 갈 수 있겠다. 예. 기꺼이 추첨으로 다 들어오셔서 어차피 선출된 이장이니까 주민들이 또 표를 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추첨해서 또 잘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좀 안타까운. 그래서 뭐 이건 완전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 추첨제를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뭐 소송을 거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어느 동네가 있다는 얘기를 듣긴 그러니까요. 했었어요. 왜 자르고 그래 추첨제로 사람을 이게 추첨을 결국은 이게 지자체장이 추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동장이나 읍장의 면장이 추첨하는 게 아니라 이 추첨도 추첨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공정하게 추첨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있듯이 네. 국가에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추첨해서 안 뽑히면 이게 운명인갑다 하고 2년 정도 쉬시다가 아니면 결혼이 생기면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분과위원회 같은 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분과위원회. 네, 거기서 활동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주민자체가 갖고 거기서 경험들을 아니면 정보들을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주민자치회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갔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 자치회를 안 이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그건 뭐 마을 자치회 대표를 계속 하시면서 이장으로서 대표를 하시면서 주민자치 위원만 아닐 뿐이지 뭐 충분히 거기에 뭐 의견도 전달하고 뭐 그 관련 어떤 엄브렐라 속에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저도 그래서 생각해요. 뭐 크게 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뭐 바뀔 건 없다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계속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지자체 돌아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할 때 이제 궁금했던 점은 한 읍면동에 이제 리가 뭐 한 15개 있다고 15개 있다고 칩시다. 예. 근데 상상하시는 거죠? 예, 상상하는 거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 이통 결국 이제 이장 협의회가 15명의 구성원으로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근데 거기 추천권을 줬어요. 네. 그 당연직으로 10자리를 준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5명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전 이장님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게 좀 궁금했는데. 추천권요? 예. 추첨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이장 협의회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당연직을 더 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죠. 모든 이장님들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당연직을 달라 뭐 이런.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도하다. 그래야 된다고. 저 과도하다. 과도하다. 그 내에서 이장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2명, 3명을 하게 되면 순번제로 하던 그 내에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5명, 15명 다 들어오면 그건 이장 협의회의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건 이장 협의회가 주민 자체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장단이 이장 협의회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저희 시간이 없다고 생각. 아니 딱 한 가지. 아까도 장 PD 딱. 말씀하세요. 뭐 30초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거 말리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 3대 7이냐 5대 5냐 이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장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그 숫자를 굉장히 팍 늘리면 더 잘 움직여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고 했을 때 15개 예. 리가 있으면은 뭐 한 50자리 정도로 해서 네. 이장 다 들어 보내더라도 나머지 35자리로 충분히 네. 새로운 어떤 주민자치회의 어떤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비율보다는 네. 숫자가 중요하니까 이걸 더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건 좀 논란은 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제가 뭐 정확히 이게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딱 느낌으로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더 고민해보고 예. 다음에 한번 제가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드리냐면 뭐 거의 끝날 시간 예. 됐는데 예. 아, 예. 딱 한 가지 더. 예. 오늘따라 갠사이 시간이 없다고 자꾸 예, 알겠습니다. 사인이 와가지고. 장 PD, 야. 죄송합니다, PD님. 예.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결국은 이장님들이 아까처럼 전부 다 주민들의 선출된 분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장협의회가 더 주민의 대표성을 이장들이 다 안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요만큼의 기후 때문에 사실은 자리를 더 늘려서 이장도 다 넣고 당연직을 더 요구하면 그만큼 다른 비당연직들도 추첨에 뽑은 분도 더 많이 늘리는, 같은 비율로 늘리는 방법, 있죠. 예,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있죠. 뭐 이런. 근데 이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장님들 스스로 이장을 추천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이장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천권도 맞습니다. 가능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가 15분이라고 15분이 그대로 들어오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읍면동과의 관계성을 바라보면 이장협의회 연합체가 되는 거죠. 예. 맞는 맞는 맞을 수 말씀입니다. 있다 이런 예, 생각이 좀 예. 들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좀 더 보도록 고민해 하고 보시죠. 예.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안 돼.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저는 홍보. 예, 홍보 오케이요. 저희가 마을 진담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참여자치 5.0이라고 해서 개설해 놨는데요. 최근에 저희 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막 속속들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아시죠? 주민자치 TV. 예. 곧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이때쯤 아마 될 것 같은데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주민자치 TV를? TV 쪽 인사들은 예. 저희를 경쟁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다르다. 우리는 보완제다. 서로 경쟁관계 보완 관계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얘기랑 그쪽에서 보여주시는 컨텐츠가 같은 얘기인데 약간의 결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충분히 서로 양자를 봤을 때 서로 충분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쪽이 실체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트로를 했더니 예. 꽤 품삯을 많이 드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한번 모셔야겠네요. 이 자리에. 저희를 한번, 모시고, 모시고 저희도 한번 한번, 또 필요하면 거기 가고 우정 출연도 또 해드리고 필요하면 또 협약도 맺어서 서로간에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품삯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경쟁자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쪽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 TV 꼭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하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유튜브 채널을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유튜브 채널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하나씩 또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하나 뭐 발견 하나 한 게 있어요. 다음에. 다음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우리가 안 오니까. 그렇지. 장 PD가 빨리 끝내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저희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이제 7편 정식으로 7편, 예고편까지는 8편째 들어가는데 제 7화를 맞이해서 드디어 저희가 가까운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외부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 뒤에 바라보시는 곳이 동해 바다입니다. 동해안이고요. 동해 좋다. 금강산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최북단이죠. 최북단. 동해안에서 금강산에서 좀 더 지나면 백두산까지 저희가 늘 달려가면서 실제적으로 마을 진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헌사하는 노래 하나 함께 노래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 떠주시죠.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그만합시다. 그만하시죠. 야 이거 좀 좀 이거 세네요. 예, 좀 예. 오바였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예. 웃음을 선사해 드리려고 저희가 서비스로 이렇게 예. 드리는 거니까 이주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성악을 하시는 우리 전대욱 박사님의 성악을 한번 들어보는 베란다 기회를, 콘서트? 베란다 콘- 콘서트를 예, 한번 알겠습니다.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진단 2.0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을 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승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